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첫 번째 발표로는 이제 복합재난 시대 지방 구조물의 붕괴 사례 분석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도종남 수석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되는데 대학원 시절에 의사님이신 최동원 교수님 앞이고 저 회사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사수이신 조성민 회장님 앞에서 또 발표하니까 좀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좀 뒤쪽에 발표인데 먼저 발표를 하셔야 되는 도화지 김용대 대표님이나 그리고 이제 선건 엔지니어링의 홍성혁 대표님 발표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은 좀 붕괴 사례를 많이 보여드리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뒤쪽에 이렇게 AI와 건설 분야를 접목하신 그런 대표님들이 발표하시는 것들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솔루션을 만드는지 이렇게 그 초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고 사례 같은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금 시설물 상태 평가의 과학화라는 부분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준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대재해 방지 대책 자료집 같은 것도 저희 회사에서 나오고 그런데 PPT가 잘 안 되니까 좀 다른 걸로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현재는 주로 뭐 첨단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만 지금 이런 기준들은 주로 인력에 의존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들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다 따라하려면은 인력으로 이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이런 걸 자동화시키는 부분들이 숙제가 되겠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 시설물은 우리가 일단 보면은 변이를 먼저 감지를 하고 그리고 각각의 부재 상태를 판단을 해서 시설물 등급을 A에서 E까지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상 장비라든가 드론 장비, 3D 라이다 같은 장비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보니까 여기 이런 인스타 카메라, 360도 카메라로 이렇게 공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큐빅스가 만든 기술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기술들을 잘 활용하시면 활용되고 그게 공공이나 민간에 잘 적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지만 지방 구조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구조물은 일단 흙으로 된 구조물을 직벽으로 세우기 위해서 만든 구조물 그리고 불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하 시설물을 만들기 위한 그런 구조물 요 두 개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 거고요. 터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중 공사 중에 발생했던 사건 그리고 이제 모든 구조물들이 기초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최근에 좀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은 그 구조물인데 보강통벽이라는 것인데 보강통벽은 그 국민분들께서 보시면은 밖에서 이렇게 블록 같은 것만 보실 수가 있는데 안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블록이 밖에 있고 안쪽에는 토사가 있고 그리고 토사 사이에 보강재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런 보강재라는 게 들어가가지고 토사와 보강재 사이에 마찰력으로 버티는 구조물입니다. 근데 이 구조물이 안정화되기 위한 선제 조건은 이 토사로 된 부분에 물이 안 들어가야 됩니다.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끄러지겠죠. 여기 마찰력으로 버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배수가 원활하게 되기 위한 구조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물이 혹시라도 들어와도 이렇게 하부에 이제 배수 파이프 관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붕괴가 되는데요. 붕괴가 되기 전에 손상 유형을 나눠보면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뭐 생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국민분들이 봤을 때 전면 변체 손상이나 이격, 약간 균열이 가거나 이격이 가는 부분이나 이렇게 약간 사람이 배부른 것처럼 배가 부르는 부분, 좀 더 이게 심해지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앞으로 넘어갑니다. 전도가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 파괴까지 일어나는 것까지 이렇게 굉장히 심각해지는데요. 일단 최초에 나 감기 걸렸어 하는 정도 수준이
전면 벽체에 이렇게 물이 나오게 되면은 좀 지자체에 신고를 하셔서 이 옹벽은 배수 체계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고 신고를 해주시고 좀 보수 보강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강통벽이 붕괴되는 과정을 이제 나타낸 건데요. 일단 보강통벽의 변이가 발생이 되면 상부에 이렇게 인장균열이 생기는데요. 비탈면도 똑같습니다. 비탈면도 저희가 올라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인장균열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보는데, 이쪽에 인장균열이 생기게 되면 빗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안쪽에 토체에 강국 수압이 좀 발생해서 힘이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붕괴가 되게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이 블록 말고 그냥 콘크리트 옹벽으로 된 부분들도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미끄러짐이라든가 이렇게 붕괴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10가지 정도로 손사용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 사례를 보면은 이 옹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로 송토부라든가 송토 미탈리언, 그리고 절도 미탈리언 부분을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해서 도로 부지를 조성하는 데 쓰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교량부에도 교대 날개벽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 구조물 연구실의 남문석 박사라는 분이 이거를 이제 보강토를 교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방법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군데 이제 적용이 돼서 지금 모니터링 중이고요. 이게 잘 적용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 산책로라든가 이렇게 철도 부지 조성이라든가 그리고 요거는 보강토 교대, 해외에서 적용한 보강토 교대인데 육중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이렇게 보강토로 이렇게 흙으로 쌓아서 교대를 만들면 탄소 절감도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애틀의 타코마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인데 요 높이를 보시면은 42m 정도 됩니다. 앞에 가서 보면 굉장히 육중한데 이렇게 공항 부지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산업단지에도 적용이 되고 교량부가 이렇게 손상이 됐을 때 여기 마을을 이어주는 교량부가 손상됐을 때 신속하게 양생기간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되고, 그리고 이 보강토 교대를 잘 활용하면은 여기 파일벤트 구조물로 해가지고 말뚝과 교각이 일체화되어 가지고 요 사이로 이제 도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 효율성도 있고 수변 공간에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여기 보시면은 관광지로 가보시면 아주 아름답게만 보시고 계시는데 여기도 열심히 보수 보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막이를 만들어서 열심히 토르 구조물을 보강을 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아름다운 구조물이 생활 주변에서 어떻게 붕괴가 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가 이제 최근에 우리가 오산에 보강통벽이 붕괴됐는데 똑같은 사례인데요. 인도 보팔 자발푸르 고속도로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보시면은 고속도로 부분이 이렇게 인장균열이 딱 생기고 활동 파괴가 일어나고 똑같이 요 옹벽이 이렇게 방호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쫙 무너졌는데 다행히 여기는 하부에 이제 다른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안 다녀서 이렇게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우리 오산 옹벽은 한 분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오산 옹벽도 이게 보시면 아까 인도 보팔 고속도로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이렇게 도로부에 인장균열이 먼저 생기고 치마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파괴가 일어나는데요. 이걸 이제 로드뷰로 보면은 이렇게 2003년입니다. 2003년도에 보시면 조금 이렇게 새까매진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새까맣거나 이게 하얗거나 한 게 다 배수 불량 부분이기 때문이고요. 점점 보시면 심각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커멓게 변했고 붕괴가 되었고, 그런데 붕괴가 되기 직전에 이렇게 균열이 나 있었고 인장균열, 아까 전에 보강통벽이 무너지는 메커니즘을 보여드렸을 것이지 인장균열이 생기고 여기 일부는 치마가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오산에서 이게 여기 오산 IC 쪽으로 넘어가는 곳인데 여기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면서 여기 치마가 일어났고, 비가 많이 오면은 빗물들이 다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는 여기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를 통해서 흘러야 되는 물이 이쪽 다 빨려 들어가면서 이쪽이 균열이 켜지면서 쫙 무너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콘크리트 옹벽도 이렇게 안심할 수는 없는데 여기는 이제 2015년도에 광주의 대진 아파트라는 곳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마을 산책로로 사용되었던 공벽부 상부가 이렇게 무너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하고 오늘 발표하는 김기한 박사하고 둘이서 열심히 운전해가지고 시설안전공단 직원인 것처럼 해서 열심히 가서 왜 무너졌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했는데 이게 로드뷰를 보니까 무너지기 전에 2013년 전에 이렇게 관동균열이 발생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구조물 연구실에 있었는데 구조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니까 이게 관동균열 딱 전형적인 현상인데 이 부분으로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기반함이 있고 토사층이 상부에 있는데 이 사이로 여기가 이제 2월 달이지 않습니까? 2월 달이면은 눈이 해빙기인데 물이 흙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얼었다가 딱 녹아내리면은 이게 팽창해 있던 부분에서 이게 물이 흐르면서 이렇게 약간 빙하가 이동할 때 그 노르웨이에 가시면 피오르드라고 있는데 빙하가 이동하면서 어떻게 산지를 지형을 형성하고 이런 건데 그런 현상처럼 이렇게 이쪽 경계부에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이런 식으로 과다한 압력이 걸리면서 붕괴가 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양산시 아파트에서도 저 멀리 보이시는 붕괴가 된 부분들이 있고요. 다 비슷한 원리로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고 여기는 유명한 곳인데 울산 외국어고등학교는 학교 부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이쪽으로 모였는데 그 배수를 대제로 보통 보강통 저쪽으로 물이 흐르게 해놨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게 물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니까 공벽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학교 건물값 자체도 이제 좀 밑에 보일 정도로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요 보시면은 다 2월 달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해빙기 때 아까 말씀드린 원리대로 이렇게 공벽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부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여기 모여가지고 붕괴가 됐고요. 여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여기는 말뚝기초와 관련된 부분인데 말레이시아의 리조트인데 리조트 하부가 이제 연약 지반인데 말뚝을 이제 약간 주면 말차력에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측방 유동이 일어나면서 붕괴가 된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터키 종글다크에서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패널식 보강통벽이라고 해서 좀 일반 블록식보다 좀 비싼 건데 요 기초부가 연약해지면 얘가 통째로 흘러내립니다. 아마 여기가 계곡부라서 물이 흘렀던 부분인데 여기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교량으로 지나갔으면 괜찮았는데 무리하게 예산 절감을 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지하수와 관련돼서 말씀드릴 건데 지하수위가 내려가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또 붕괴가 일어납니다. 미국 볼티모어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주변에 지하수 감정 공사를 이렇게 좀 크게 했는데 물을 많이 뽑아내니까 지하수위가 내려가면서 집안이 붕괴된 사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보강통벽에서 이제 상부에서 내려오는 물을 끝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미국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으면 선진국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배수로가 여기까지만 있고 여기로 그냥 물이 흐르게 하니까 나중에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이 우각부에 물이 모이는데 이렇게 붕괴된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다니시다 보면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생긴 옹벽을 다단식 옹벽이라고 하는데 이 옹벽의 가장 취약점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물이 넓은 대지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떨어지면 점점 저쪽에 이제 침식이 일어나겠죠. 침식이 일어나면 기초부가 연약해지면서 이렇게 배부름이 일어나고 붕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이 떨어지는 부분은 배수 불도 수층으로 이제 쇼크리트를 친다든가 메트로를 만든다든가 해서 물을 옆으로 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유사한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이것도 똑같이 기초부가 연약해서 붕괴된 사건 미국 비가 발표하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진국에서도 많은 이렇게 사건들이 일어나고 인도나 후진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건설 현장이 뭐 선진국이라고 해서 조금 더 깔끔하고 그런 게 아니고 후진국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고 다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유지관리 중에 이제 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댐 같은 것도 붕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싱가포르의 니콜 고속도로 붕괴 사건인데요. 이게 딱 보시면은 최근에 일어났던 안산의 이제 옹벽 그 지반 침하 사건하고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수직구라는 게 있습니다. 수직구가 있고 여기 강가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집안이 취약할 거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 수직구가 아마 이제 지하고속도로 같은 거 추진 때문에 수직구가 많이 건설될 텐데, 여기는 굉장히 연약층이 깊게 부과되어 있는데 그냥 밑으로 갈수록 안반지대가 나타나고 토사가 좋을 줄 알고 똑같은 간속으로 이렇게 수직구 흙막이를 설치를 했는데, 하부에 이제 가단 압력이 수압이나 이게 토압이나 걸리니까 이렇게 무너진 사례가 되겠어요. 그 외에도 이제 유지관리 잘못하면은 유지관리 이용부에서 이렇게 붕괴가 되는 사건들이 유사하게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대규모로 이제 지하수 개발을 하면서 지하수위가 떨어지면서 집안 침하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하부에 집안 침하가 일어나면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이렇게 집안 붕괴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들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데, 우리나라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똑같은 원리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쭉쭉 보여드리고요. 과테말라 산안토니오도 여기도 화산재로 이루어진 지형인데, 지하수 개발을 과다하게 함으로써 지하수위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붕괴가 됐고요. 그 외에 이제 보스턴의 빅빅 프로젝트도 아주 잘 성공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보시는 것 같이 슬러리월에 누수가 돼가지고 열심히 물막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라우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개통했던 사실이 있었고, 이 31조짜리 프로젝트인데 한 1.5달러짜리 그 앵커 고정 에폭시가 결함이 되면서 사망자가 한 명 나왔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시사점이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최근에 유명했던 사건, 양양시에 이제 가설 구조물 이렇게 공개된 사건인데, 여기 차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CIP라고 해서 여기 흙막이가 제대로 구분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쪽에 누수가 일어나면 흙과 물이 함께 누수가 되면서 공동이 발생하면서 주변 구조물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흙막이 벽체가 구분이 불량하고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신안산설 복선전철 이것도 이제 보시면 지하수위가 내려가면서 과다하게 유용력이 걸리고 그 힘을 버티지 못해서 중앙벽체가 문제가 됐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서울 멸림동 사건도 기타 해외 사례와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방 굴착 현장에는 하부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보시면 굉장히 딱딱 붙어서 공사하고, 그래서 이 빌라에 사는 분이 고착 공사 현장에 민원을 넣은 사례인데, 빌라 하부 집안이 이렇게 침하가 일어났고요. 후쿠오카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이런 이렇게 하수 관로 같은 경우에 여기 좋지 않은 물들이 흐르는데, 여기 하수소하고 공기하고 접촉되면 황산이 형성되면서 여기가 부식이 됩니다. 이쪽으로 상부에 지하수위가 있으면은 지하수와 함께 흙이 이렇게 유실이 되면서 이 하수 관로가 흙을 이동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상부에 집안 침하가 일어나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에 보시면 다른 국가에서도 지하시설물을 여러 등급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설물 통합 관리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것들이 개발된 이유가 가스관 폭발 사건이라든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백화점 공사장에 균열이 있어서 치마가 있어서 이쪽이 주로 집안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집안 굴착을 했는데, 보링을 했는데 가스관을 딱 건드리고 이게 도면이 없었던 이 가스관이, 그래서 태어나는 가스가 여기 손상된 그 하수 관로로 흙만 하수 관로로 이동되는 게 아니고, 여기 가스도 하수 관로로 이동이 돼서 200m 떨어진 지하철 공사장으로 가스가 유비되어서 지하철 공사장에서 불꽃이 많이 트니까 폭발이 되면서 영남중학교 학생들이 아쉽게도 많이 하늘나라로 간 사건이 되었습니다. 국민들도 지금 지하고속도로가 마냥 반기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분당에 가시면 교통 편의는 네 몫이고 싱콜은 내 몫이냐 하면서 지하고속도로라든가 지하구조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열심히 국민들이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건설하신 분들이 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지금은 시설물들을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제가 다 설명을 해놨고요. 그래서 열심히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저희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이라도 뭐 문제가 생기면 라이다라든가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첨단 장비로 점검을 열심히 해서 보수 보강을 잘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열심히 보수 보강을 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끼지 않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고속도로는 다니셔도 되고요. 그것에 더불어서 저희가 또 최근에는 이런 또 그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로봇계가 좀 많이 잘 활용되고 있는데, 로봇계에다 라이다를 달아서 공간 정보를 획득해가지고 시계열 분석을 좀 하려고 하고,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대변이를 잡고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고요. 오늘 안전 박람회인데 어쨌든 뭐 안전은 다 돈이라고 해서 이렇게 돈을 잘 투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안전은 투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전은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